교통사고 조사 재현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요, 사고 관련자 인터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인체 상해에 있어서 둔기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상해입니다. 인체 상해의 정도와 부위로서요,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량의 이동 상태라든지요, 운전자와 동승자의 구분, 그리고 보행자 충돌 시 상황에 대해서 추론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 시 인체 상해의 정도와 부위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고 분석을 위해서는요, 기초적인 의학 지식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상에는요, 의학적 정의와 법의학적 정의로 나뉩니다. 의학적 정의는요, 포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요, 조직의 정상적인 구조가 형태학적으로 파괴된 것은요, 손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상처 그 자체를 의미하죠. 그런데 법의학적 정의는요, 구체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물리력에 의한 형태학적인 파괴만을 손상으로 봅니다. 즉 외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체의 손상에는요, 둔기에 의한 손상과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둔기에 의한 손상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둔기가 뭔지 알아야겠죠? 여기 블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런트는 무딘, 좀 뭉툭하고 날이 없는 것을 다 블런트라고 했습니다. 즉 둔기는요, 뾰족하고 예리한 끝이 없는 둔탁한 물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먹이라든지 곤봉, 돌, 깨지지 않은 병, 예리하지 않고 뭉툭한 모든 것은요, 다 둔기입니다. 둔기에 의한 손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박탈이라고 있습니다. 표피박탈이니까요, 표피가 살갗이죠. 그리고 살갗이 박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피부의 맨 바깥층인 표피만 벗겨져 나가 진피가 노출되는 손상입니다. 표피가 있고요, 살갗이 벗겨지면 약간 뻘건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진피입니다. 그래서 이 표피박탈은요, 찰과상이라고도 합니다. 표피박탈의 특징은요, 피부에 찰과된 부위에만 현상이 나타나 둔기의 종류나 둔기가 인체에 힘을 작용한 내용을 추정하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다음은 피하출혈입니다. 좌상이라고도 합니다. 피하출혈이니까요, 표피 아래에서요, 피가 흐르는 거죠. 표피에 둔기로 외력을 작용하면은요, 피부는 파열되지 않고요, 피부 밑에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요, 주위 조직 내에 이제 피가 흐르겠죠. 그래서 응고되는 상태로요, 멍 또는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피하출혈, 좌상은요, 일반적으로 외력이 작용된 부위에서 발생되겠죠. 그리고요, 외력이 가해진 부위 주변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격력이 전달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좌창입니다. 좌창은요, 견고한 둔기의 외력이 골족으로 직접 전달되어 연조직이 둔기와 골격 사이에서 자멸손상, 으스러진 손상입니다. 그래서 자멸손상된 것입니다. 연조직은요, 인대나 힘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창은요, 표피박탈, 찰과상이죠. 그리고 피하출혈, 타박상이죠. 이런 것들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조직, 혈관 등의 결합조직이 가교상, 가교는요, 다리를 놓은 모습으로서요, 가로질러 이렇게 연결된 모습입니다. 가교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열창입니다. 둔체로 강타한 부위의 피부가요, 극도로 긴장돼서 탄력 한계를 넘어서 피부가 외력 방향으로 찢어진 손상입니다. 즉 열창은요, 찢어진 손상입니다. 그리고 피부 활선을 따라 손상된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활선은요, 피부결이에요. 피부결을 따라서 손상된 흔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력이 직접 작용한 부위에도 생기지만요, 그 주변은 물론요, 떨어진 부위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장 파열입니다. 신체에 강한 외력이 작용하면은요, 두개강내, 즉 머리죠. 그리고 흉강내, 흉강은 가슴이죠. 그리고 복강내, 즉 배 안쪽이죠. 그 배 안쪽에 있는 장기가요,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충격이 강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요, 외력이 작용한 부위에 있는 장기 파열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장기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력이 강하면은요, 충격이 다른 부위로 전달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골절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깨진 경우가 골절이죠. 그리고 골절이 나타날 때에는요, 표피박탈, 피하출혈, 좌창 등의 외피의 상처가 동반하기도 합니다. 표피박탈은요, 찰과상이라고 했고요, 피하출혈은 타박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좌창은요, 잘만손상으로 으스러진 상처죠. 그리고 인접근육, 혈관, 신경, 장기의 손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골절에는요, 직접 충격에 의한 골절과 간접 충격에 의한 골절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충격에 의한 골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골절은 강한 충격이 직접 작용한 부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강이뼈가 자동차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 부위가,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것을 직접 충격에 의한 골절이라고 합니다. 간접 충격에 의한 골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의 힘이 강할 때 그 힘이 신체를 타고 다른 부위에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달된 부위의 뼈가 골절되는 경우입니다. 신체의 부위가 뒤틀려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골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을 헛딛거나 넘어졌을 때 다리뼈가 부러지는 경우라든지요. 강한 근육 수축으로요, 그 근육에 붙어있는 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성과 폐쇄성 골절로 나뉘기도 합니다. 개방성 골절은요, 복합골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뼈의 절단 부위가요, 피부를 찍고 뼈가 돌출되어 피부 표면의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즉, 오염되는 골절이겠죠. 그래서 외상과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천파창입니다. 골절된 뼈의 절단 부위가요, 피부를 찍고 나와서 형성된 피부 손상을 천파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쇄성 골절은요, 개방성 골절이 뼈의 절단 부위가 피부를 찍고 나오는 게 개방성이잖아요. 폐쇄성 골절은요, 골절된 부러진 뼈가요, 피부를 찢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멍하고 부종 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탈구입니다. 관절의 뼈가 어긋나는 것을 탈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뼈를 다른 위치로 비틀리게 하는 강한 힘이나 강한 근육 수축으로 일어납니다. 탈구 시 인대 손상이 동반하기도 하고요. 어깨, 손가락, 턱 관절이 주로 탈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조직 손상입니다. 염자라고도 합니다. 연조직 손상은요, 인대나 근육의 손상입니다. 인대는요, 뼈들을 연결해주는 조직이죠. 그리고 염자는요, 관절이 비틀려 나타나는 인대나 관절의 손상을 염자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개강 내 손상입니다. 머리 내에서 나타나는 손상이죠. 대표적인 게 뇌진탕이 있겠죠. 심한 둘력이요, 머리에 작용했을 때 발생되는 대뇌의 기능장애를 뇌진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증상은요, 의식 상실이며 구토와 섬액이 발생됩니다. 섬액은요, 맥박이 1분의 60번 이하인 심장박동이 정상 이하인 상태를 섬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후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뇌자상입니다. 둘력에 의한 두개강 내 뇌실제, 그러니까 뇌의 본체죠. 뇌의 본체가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골절이 수반되죠. 증상으로 보면은요, 운동마비 또는 장애, 그리고 경련, 언어장애, 뇌신경장애, 정신작용의 장애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뇌압증입니다. 뇌압박 증상이겠죠. 충격으로요, 두개강 내에 이물질이 침입하거나요, 충격으로요, 두개강 내에 혈관이 파열돼서요, 혈액이 두개강 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증상으로서는요, 두통, 구토, 유부부종의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유부부종은요, 망막에서 시신경이 들어가는 부위인 시신경 요두가 두개골 내에 압력이 올라갈 때 부은 증상입니다. 즉, 눈과 관련돼 있죠. 그 동공산대입니다. 동공이 커지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의식장애, 호흡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에 손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상의 종류별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